네, 오늘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재명 수사검사 150명이 떨고 있다. 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 그야말로 정치검찰로 비판을 받았던 특수부 검사들의 퇴직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대검 감찰부장 지내신 분입니다. 한동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네, 왜 갑자기 멀쩡하게 이렇게 계시는 겁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 헌법재판소 그 탄핵 심판 그러니까요. 과정에서 그때 좀 개인적으로 좀 에너지를 좀 많이 쏟았고요. 그 사이에 맞아요, 또 맞아요. 변호사 업무가 또 제가 직접 이렇게 네.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런 국면들이어서 네. 변호사 업무도 좀 네. 그 사이에 했네요. 사실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께 여쭤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급합니다. 갈 길이. 네, 네. 예. 신속하게 하죠. 예, 신속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이 재판의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대법원이 하셨으니까요. 네. 네. 그 원래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제가 사실은 법관회의도 여쭤봐야 되고 지규현 판사도 물어봐야 네. 되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물어봐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검사들 얘기를 좀 물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이창수 지검장, 지금 조상원 4차장, 안동환 검사 뭐 줄줄이 사탕으로 네. 다들 지금 그만둘 결심을 했습니다. 네. 왜 지금 이 사람들 다 그만두려고 하는 걸까요? 네, 뭐 사탕은 아니시고 다들 대한민국의 훌륭한 검사들이라고 자칭하시는 분들이죠. 네. 그 상황 판단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세 검사 모두 그 탄핵 소추되었던 그렇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예. 검사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안 된다, 네. 파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던 사람들이네요. 그 뭐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 정권, 그러니까 더듬이가 굉장히 발달한 이게 조직 자체가 그렇습니다. 조직 네. 문화 그 속에서 예. 그런데 이제 정권 교체가 좀 예상을 되니까 좀 정권이 교체되면 자신들의 그 저지른 과거 행위로 인해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까? 네.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다. 아하. 그러면 장기간 뭐 감찰 절차가 진행된다면 예. 장기간 뭐 한 1년, 2년 경과될 동안 예. 그 계속 검사직으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예. 뭐 법무연수원에 가서 발령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러면은 당장 변호사 업무를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이익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업무도 못 하고 다른 뭐 무슨 법 뭐 공직이나 다른 기관 취업이 안 되니까 네. 주관적으로 아마 1년에 한 수십억으로 생각할 거요. 본인의 네. 수입을 수십억? 네, 주관적으로 자기의 예. 가치. 내가 중앙지검장 했는데 아니 밖에 나가면 정관 예우로. 네, 예. 정관 특혜죠. 비리죠. 그렇습니다. 검찰엔 그런 게 잔존해 예. 있으니까요. 전관 나중에 네, 개혁 뭐 되겠지만 네. 그런 계산들이 가장 좀 앞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거를 뭐 마땅히 뭐 난파는 뭐 배에서 탈출했다 이렇게 뭐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유력한 그 함대의 선장이거나 그 방향을 지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죠. 책임을 져야 되죠. 네.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이익을 생각한 거죠. 그렇군요. 마치 지금 검사들에 대한 보복을 할 거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근데 이게 네. 보복이 아니라 잘못된 게 있으면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예. 과거에 저지른 행위와 예. 그것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예. 또 그 비위에 해당되는지 살펴서 네. 그런 사실관계들을 밝혀서 민주주의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그 세상의 어떤 공정성의 가치들이 여전히 이 사회에 살아 있을도록 하는 거지. 네. 무엇이 뭐 그렇게 세상에 국가의 권력과 에너지와 인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네. 누군가를 보복하려고 예. 그런 이 불순한 의도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국가가 아니죠. 네. 네. 검사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후보인. 예, 네. 예. 검사로 있다가 파면되면 연금도 없고 변호사도 못 합니까? 무척 중요합니다. 네, 그게 이제 이 수사 중인 이 명예퇴직금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도 해당됩니다. 명예퇴직금. 명예퇴직금이 한 2억 5천 이상 정도 되는데 큰 돈이에요. 2억 5천만 원이나 돼요. 네, 그 이상 돼요. 와. 큰 돈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 뭐 현재 아니 그러니까 조상 그 공무원 퇴직금과 관계없이 명예퇴직금이 별도로 지급된다는 그 거예요. 임기 전에 자기가 만료되면 예. 임기 전에 이제 사퇴를 하면 예. 명예퇴직금이라는 별도의 돈이 주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과연 이정수 예. 그 중앙지검장 거기도 자기 사건 조사 중이면 네. 명예퇴직금이 지급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혐의 받고 나갔잖아요. 법무연수원에. 그리고 뭐
쉬운 표현을 하면은 이쁜 놈은 무혐의해서 명예퇴직금 받게 해주고 네. 미운 놈은 명예퇴직금 안 받게 하고 나가죠. 뭐 이종군 그때 검사도 네. 그랬고 예. 못 그러면 받고 나갔죠. 지금 근데 이 중에 퇴직- 그 세 사람 중에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 이제 예. 없는 사람은 지금 나온 명예퇴직금도 수리가 된다면 예. 수령할 수 있겠죠. 그것도 있고 연금 무척 중요하죠. 가족의 입장에서. 예. 그죠? 연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아주 불행한 일이죠. 네. 연금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창수 그리고 변호사 지검장 업무도 중요하고. 그렇죠. 돈을 뭐 수십억 본인의 네, 그리고 가치를 주관적인 가치를 예, 특수 쪽에 그렇게 뭐. 생각하니까 그러면 6월 2일 날이 이제 퇴직 처리가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날 이창수 지검장은 2억 5천 챙겨서 나가는 거네요. 그거는 이제 이거 국민 정치적으로- 세금 아닙니까? 네? 국민 세금 아닙니까? 세금이죠. 이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찰의 세금이 이제 특수활동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업무의 효율성 같은 것들을 사실은 외부 컨설팅하고 싶을 정도예요. 네. 지금 그 검사들의 업무량들은 어떤지 뭐 그거는 변론으로 치고요. 네. 다음에 뭐 예. 얘기하기로 예. 하고 근데- 세금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전반적인 그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네. 그 소위 이제 이재명 그 대표와 관련된 이제 사건에 투입됐던 검사들인데 이 검사들이 야 이거 이러다 우리 수모당하다가 쫓겨날 거다. 수모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수모. 예. 근데 수모당하고 쫓겨나느니 지금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는 게 낫다. 이런 거를 본인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수모는 이재명 후보가 당한 거 아닌가요? 네. 수모가 아니고 공정과 상식을 세우는 일인 거죠. 네. 그 뭐 단적으로 이창수 검사만 생각을 해도 이창수 검사가 중앙지검장이었죠. 네, 중앙지검장. 이창수 검사 같은 경우에도 성남지청장 시절에 예. 뭐 그건 차기 이제 뭐 검사장 승진을 위해서 되게 예약된 자리라고 하는 성남지청장 요직이죠. 거기에서 이재명 성남 FC 사건 수사했죠. 네. 이건 정적 제거 수사죠. 오랜 검찰의 역사가 그랬으니까요. 네. 조봉환 이후로 예. 김대중 노무현 다 그렇습니다. 정적 제거의 예. 수사들이었죠. 그다음에 전주지검장 할 때 예. 거기에서 그 문재인 그 관련 수사를 했죠. 했었죠. 네, 그건 정치적인 수사인 거죠. 그러다가 또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렇죠. 아주 네, 편의적인 뭐 관할 편치 비슷한 거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지검 초구속 승진을 해서 유례 없이 중앙지검장으로 가서 그때 네. 송경호 지검장 저쪽으로 사실상의 네. 아주 그 미세한 틈조차 허용하지 않고 네. 그 김건희 소환한다고 하니까 예. 뭐 그쪽으로 보낸 걸로 그러니까요.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승진성 좌천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고검장 예. 수사하지 않는 예. 고검장으로 보낸 예. 거죠. 그럼 그 자리에 가서 결국은 김건희 그 명품백 사건. 네. 무혐의 처리. 디올백 예. 무혐의 처리하고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신속하게 했잖아요. 맞습니다. 미션 수행 예. 완료했잖아요. 인사권자. 그거는 범죄자에 대한 그 비호 역할을 한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나중에 예, 이제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도 수사가 미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디올백이었는데 예. 반클리프 목걸이 예. 그 건진법사 예, 그렇습니다.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세 갈래잖아요. 네, 네.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예. 거기는 약간 선정적인 것들이 예, 예. 나오죠. 그렇죠. 관봉 네. 명확한 특활비로 추정되죠. 그렇습니다. 그 딱 그 네, 예. 대통령실 특활비로 추정돼. 담당자 이름까지 네, 있고 다 바코드까지 나옵니다. 그 정보 다 있습니다. 예. 그 어디서 언제 예. 누가 어떻게 누구한테 교부했는지 다 그렇습니다. 나오죠. 그 민간인한테 들어갈 돈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라든가 반클리프 예. 그 6천만 원 목걸이 네. 많은 복제품이 나올 정도로 예. 유명한 목걸이죠. 예, 또 예. 샤넬 가방도 뭐 윗돈을 얹어가면서 2번씩이나 교환했다고. 바꿔가지고. 그 당시에 돌이켜 보면 디올백은 이런 조항들까지 보면 예. 뇌물죄 또는 아주 최소한 양보하더라도 알선수재죄, 네. 특가법 위반의 범죄인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검사들이 모를 리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해온 사람들이 예. 당연히 그건 유죄 범죄 혐의가 충분한데도 내지는 충분하지 않으려고 수사를 증거를 수집을 덜해서 무혐의를 한 거죠. 네. 적당한 외관과 그 언론 뭐 홍보 활동 등을 예, 통해서 예, 기술을 예. 발휘해서 네. 다 범죄죠. 직무유기, 직권남용, 또 그 피의자의 수사 정보, 수사 방향 등에 대해서 정보를 누설했다면 네. 합쳐서 예. 이런 정보 누설. 것들이 사실은 범죄로 될 수가 있죠. 이건 예.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기강의 문제이고 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도 관련되죠. 평등해야 되죠. 아니 검찰이 살아 있다면 지금 당신 사표 쓰고 나갈 때가 아니라 지금 징계 받아야 되니까 대기하고 감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진동균 검사라고 아시나요? 진동균 검사. 네, 예. 그게 이제 동료
이제 후배 여검사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한동훈 처남이죠. 그때 계기로 감찰 중에 의원 면직을 받아들여서 나갔어요. 그 과정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반성적 고려에서 네.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그 그래서 대검 감찰위원회 규정에도 원래 중징계에 해당하는 네. 이런 걸 하면 사표 수리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의원 면직이 제한됩니다. 예. 검사징계법에도 있고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에도 규정돼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게 검찰 실무가 돌아가고 있어요. 예. 그 사표 수리 관여하는 기관은 그 법무부 검찰국 네. 그리고 대검 감찰부가 관여를 해요. 예. 그런데 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대검 감찰위원회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에도 이렇게 수사 미진 사항들이 밝혀지는 것들이고 네. 재판 정에 비추어 보면은 사표 수리가 안 되는 것이 예. 타당한 사건이죠. 안동환 공소권남용 사건도 그렇죠. 그렇죠. 대법원 최초로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예. 그 자의적인 기소를 했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예. 이렇게 인정할 정도의 그 중죄인데, 그러니까 중대한 비위인데 네, 이 네. 부분은 그 정직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이 예. 높죠. 그러면은 이 과정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법무부 장관 또 네. 대검 총장 또 감찰부 네.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예. 징계를 안 하고 심지어 징계조차도 그 편파적으로 하였지 않습니까? 네. 이성윤, 박은정 뭐 네. 다 해임, 이규원, 그렇죠. 뭐 이규원. 또 정진웅 차장검사도 네. 무죄 났는데도 뭐 그렇죠. 품위유지 위반으로 다시 또 또 징계를 하고 예. 보복성 감찰이라고 이해될 정도로 예. 최근에 이정현 법무연수원에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예. 유배 같은 생활을 견디는 이정현 차장검사 헌재에서 복귀하자마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징계했잖아요. 징계 또 정직 했어요. 1월. 예. 그러니까요. 중징계했잖아요. 그럼 이런 게 보복 아닙니까? 이런 게 진짜. 그건 일정한 이제 인사와 늘 앞날을 생각하는 거죠. 인사와 예. 예상된 예. 보복이기도 하고 예. 또 기존의 어떤 뭐 새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을 실질적인 법적인 예. 그 장애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검찰 작동이 거의 안 되고 있다. 감찰 기능도 마비됐다. 뭐 그리고 이제 봐줄 사람들 다 봐줘서 야 이전에 사건 커지기 전에 니네 나가라. 뭐 이런 투로 뒤까지 봐주는 거 아닌가 대검과 그리고 그 법무부가 사실 아무도 지금 제동을 못 거는 그냥 그야말로 그래서 그런지 이제 심우정 총장이 흔들리지 말고 임무에 봉사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다는 건데요. 네. 일단 이분들 사퇴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김용민 의원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퇴해도 특검 수사 못 피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못 피하죠. 그러면 피할 수 없죠. 지금 그렇지만 다만 이제 그게 수사를 해서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몇 년 동안은 변호사 업무를 계속 할 수 있잖아요. 확정 전에는 할 수 있죠. 변호사 그러니까 업무를 많은 그 시민들께서 솔직히 말하면 분통 터지는 게 김학의 사건입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눈으로 다 본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김학의 무혐의 이렇게 시켜버리는 그렇죠. 이- 그 전에 약간 힘 네. 있는 네, 사람들 있잖아요. 네, 힘 있는 사람들. 이동관, 김용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 누구죠? 김용현, 김용현. 김용현 또 이상민 장관 이상민. 다 의원 면직 수리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좀 있고 뭔가 이렇게 예. 뭔가 좀 앞으로도 계속 쓸모가 있는 예. 뭐 유리한 진술이든 뭐든 간에 이런 사람들은 다 의원 면직을 처리해 왔죠. 뭐 어떻게 수리될지 여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 세 사람은 중징계에 해당되는 그 비위를 네. 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표 수리가 제한되는 것이 그 법령과 그 규칙에 맞다. 네. 그렇게 합당한 처사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결국에는 다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김학의처럼 그렇게 될까봐 다들 걱정하는데 새 정부에서 특검에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면 조사를 받게 될 거고 관련해서 어떻게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될지도 사실은 언론들이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감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언론 생각이 좀 제4의 듭니다. 권력이니까 예. 여전히 감시 활동하지만 또 네. 우리 국민들 모두 다 이렇게 의심합니다. 실제 뭐 이런
지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새 정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됩니까? 네. 그 22대 국회의원들 끝까지 추진할까요? 이렇게 하는 제가 질문들을 받아봅니다.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주 철저하고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개혁이 있죠. 지금이 빛의 혁명의 시대니까요. 네. 지금 또 많은 국민들이 그간에 김학의 예. 그 관련 있고 뭐 지기현 사진도 그렇고 이 과정에서 너무나 불이한 네. 그 과정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또 당연히 의심하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혁명 이후에 네. 혁명의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한면 국민들은 잘 그 알 수 없는 세상이지만 소박한 우리 시민들의 삶은 여전히 나무가 푸르고 하늘도 바람도 불고 하늘도 맑고 내 땅도 파고 이렇게 살고 계시지만 네. 실제는 법조 카르텔이라는 존재는 되게 그 사람들은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고 그 권력과 정보와 관계들 속에서 여야 뭐 소통해 가면서 이런 법조의 카르텔은 지금은 검찰 정부나 검찰이 중심이 돼서 네. 여전히 이 사람들도 나가면 편안한 안전지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참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새 정부에서 국민들이 그 꼴은 안 보게 해줘야 된다. 네. 네, 완벽하게 이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는 역할을 새 정부는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그런 걸 원하십니다. 네. 그 변호사님 그 당시 이거 비교적 사회관계가 좀 단순하고 지식과 정보들이 조금 이렇게 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지만 노무현의 이상을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지규현 판사 네. 판사 해보셔서 아시죠? 네. 본인 사건과 관계돼서 법대위에서 네. 뭐 나는 삼겹살에 소주 마시는 사람이고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 네. 뭐 그렇죠. 뭐 누가 사줘요? 자기 돈으로 먹어야지. 네. 근데 이런 인식 일단 그리고 결국 결정적인 사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분이 재판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 여기 이동하면서 이제 네. 그 주무십니까 그 단어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오후 재판 때 네, 네, 피고인 지금 주무십니까? 네, 예. 그러면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기본적으로 형사법정은 그 물론 피고인에게 충분히 방어권에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그 엄정한 권위들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내란 수괴 재판이잖아요. 내란범들 우리의 국민들을 총칼로 그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주는 민주주의의 완전 독재의 그런 길들을 간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무십니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피고인 잠시 재판을 중단하고 피고인 했겠죠. 네. 그러면 지금 재판에 집중하고 계신 건가요? 그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는 재판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이렇게 좀 뭔가 네. 엄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미 예. 그 뭐 구속 취소든 그 이전 단계에서도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잃어서 저는 처음부터 재판을 회피해야 되고 어허. 그 사건을 재배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런 견해했는데 예. 지금은 그런데 간데 없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예. 그렇죠. 거짓말한 거잖아요. 가서 저는 룸사롱에서 네. 기념사진 찍는 네, 거 처음 네. 봤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간 적 없다는 것이 거짓말이고 또 하나 판사 뒷조사에 의한 외부의 공격이라고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어요. 규정했어요. 이거는 저는 판사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 아, 그렇습니까? 아니 판사가 검사의 판사 언어요? 뒷조사에 의한 외부 공격. 1차 사법 파동에 이제 검사가 판사 네, 네. 뒷조사해서 이런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예, 시들이 예.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거는 판사 뒷조사에 의한 외부 공격은 판사의 언어가 아니고 예. 저는 검찰의 언어, 무슨 프레임의 언어, 어. 정치 언어처럼 느껴졌어요. 이래서 예. 이게 혼자 자신의 언어인가? 어. 이래서 사법행정 차원에서 이 누군가의 조언을 받았나라는 어. 생각도 한번 살펴보고 싶었어요. 예. 이건 판사의 뒷조사에 의한 공격이 아니고 이 아마 뭐 공익제보에 예, 의한 제보. 제보에서 비롯된 맞습니다. 일들인 거죠. 예. 이런 것들에 이건 판사의 언어가 아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굉장히 뭐 법정에서는 왕이라고 하잖아요. 예. 법대에서는 약간 15도 각도 높은 위치에서 자기 예. 발언에서 언론사 기자들이 그렇습니다. 다 그 굉장히 편안하고 예. 어떤 이 명예훼손도 잘 전파 가능성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그 간주되는 재판 네, 중에 네. 그런 공간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구나 이미 상당한 경계를 넘었구나 지켜볼수록 네.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재판을 지속하면 안 되죠. 자신의 네. 그냥 이 동료 법관들을 생각한다면 그 다른 법관들은
뭐 제 생각에는 뭐 아주 뭐 계략적으로 10명 중에 2명은 충실한 재판과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이념을 아주 계속 성찰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 법관들은 어떻게 당사자와 피고인을 바라볼 수 있을지 사법부의 신뢰를 생각한다면 네. 그냥 명예롭게 근데 결정해야 될 것 저는 같아요. 이해가 안 가는 대법원장 판결도 마찬가지고요. 예. 대법관. 일단 그 지규현 판사 스스로는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법원이 중앙법원이 일단 당신 좀 문제적 사건이 됐기 때문에 빠지고 법원과 조직을 위해서라도 빠져라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법원이 뭐 추상적이다 뭐 이러면서 지규현 판사를 비호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보니까 오민석 판사가 지금 중앙법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이분이 MB 때부터 유명했습니다. 네, 뭐 그리고 과거에 뭐 같은 법에 네. 근무했던 기억도 납니다. 기강요정 기자들 사이에서는 기강요정으로 불리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윤선 사건 등등 뭐 박근혜 국정농단 때 줄줄이 기각시키고 이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보면 조희대, 기각 오민석, 기자들이 그러네.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조희대, 오민석, 지규현 그렇죠. 이 라인 트롤처럼 생기지는 않았죠. 네. 이 라인인데 그 저는 법원이 이해가 안 가요. 지규현을 스칸디나비아 왜? 반도의 괴물을 크롤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왜 지규현을 비호할까? 이거를 잘라내는 게 맞는데. 일단 사법 관료적 성격이 많고요. 법원행정처 근무하는 판사들은 대법관도 포함해서 네. 그 중에 사법 관료적 성격이 낮고 예. 그리고 어떤 조직의 논리들을 더 통상의 판사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측면들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같이 뭐 내란죄의 공범이라든가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진이 나와도 사실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그래도 그건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지규현 판사를 대하는. 근데 예를 들어서 대법관 판결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법관 판결에 이제 법관 대표 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26일입니다. 그때 이제 판사들이 이제 재판의 독립은 절대적 가치라는 그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좀 안타까워요. 판사들의 그 인식 수준이 그 정도인가? 이거는 이 재판의 독립은 왜 있냐면 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 법원은 어떠냐면 헌법을 보면 맨 처음 총각, 그 다음에 국회, 그 다음 대통령, 그 다음에 법원이에요. 상권 분립도 안 해요. 헌법재판소도 있고 뭐 선거 관련에도 있고 상권 분립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권력 분립인데 권력 분립이 왜 있냐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인간은 존엄하다, 다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 헌법적 가치를 수용하기 있는 거예요. 그 103조 이하에 나오는 그 사법권은 재판을 절대적인 가치로 목적적인 것이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그 수단이에요. 그런 제도적 장치이고 그 앞에 총각 부분에 국민주권주의가 나와 있어요. 그 사법권조차도 국민이 만든 것이고 그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인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에 복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재판 독립을 자기들이 특권인 양 그 헌법에 대한 깊은 통찰적 이해들이 부족한 것이어서 이거는 그런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결로 촉발된 것이잖아요. 저는 인혁당 사법살인 이후로 법치의 근간을 뒤흔든 그 아주 굉장히 그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중대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판결로 인해서 대법원은 판결의 사법 신뢰를 잃었어요.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사건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이제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그 39일인가요? 그 만에 단기간에 36일 만에 선고됐고 소부 배당 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회부를 하고 전압에 대해서 9일 만에 이 과정에서 이렇게 단기간 내 선고되면 다 상고 기각이에요. 이 파기환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반대 의견 그 이응구 오경미 그 두 대법관이죠. 뭐 대법관이죠. 대법관. 저스티스죠. 그 판결에 뭐 편파적인 건 아니에요. 저희 이유를 찬찬히 읽어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실질적인 토의와 숙고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림이었다는 거죠. 이미 결론을 표현이 좀 그런데 튀어나오네요. 그냥 이렇게 아주 충분한 숙고 없이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결론을 정했다는 거죠. 심지어 파기환송도 진지하게 검토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절차의 문제 있어도 그렇고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그 다음 날 서울고등에
그 기록이 송부되고 네. 우편 송달도 생략하고 그러니까요. 바로 집행관. 이거는 군사작전이고 이거는 절차상에도 문제이고 예. 그 결론에 있어서도 가만히 살펴봐요. 그 판단 기준은 국민 전체에 대한 인상이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골프장 발령 관련해서 예. 골프의 사진이 조작되었다라고 말했냐, 골프를 쳤냐. 친 것이 예. 조작되었다라고 했냐, 그 두 가지 전체적인 인상을 보는 거잖아요. 예. 원심 판사들은 피고인을 계속 봐가면서 직접적인 증거 조사하면 심증을 형성한 거예요. 충실해요.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거를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이 항소심 판사 3명의 판사 2명의 대법관도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그 중에 가지고 이건 유죄다. 결론에 있어도 수긍하기 어려워요. 네. 이거는 대선 개입이고 사법 쿠데타라는 시도가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래서 26일 날 전국 법관 회의를 열겠다고 해서 많은 네. 분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정도는 법관 회의에서 결의가 되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렸다. 요거. 두 번째 책임 추궁 제도 변경 재판 독립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세 번째 법관 윤리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이후의 대책을 논의하겠다. 뭐 네.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그 원인 분석과 제도 개혁은 정말 느슨한 그 시간을 그 유보시키는 논의고요. 네. 당장은 대법원장 사퇴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수 의견에 보충 의견 낸 5명의 대법관 말고 그 누구죠? 그 오석준 그다음에 엄 대법관 있잖아요. 네. 그건 어쩌면 그냥 혼자 제 추측에 파기환송에 서지 않았을까? 파기환송. 아, 참 자판. 네. 그 정도로 훨씬 더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대법관인데 그 5명의 대법관은 파기환송 쪽에 있은 사람들이고 그 정도로 이 관여 대법관들이 이제 외부 정치 세력과 연결을 가지면서 정책인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그 진퇴를 좀 결정하는 것이 사법 신뢰 그 나머지 그 사법의 그 현실적으로 계속 재판장에 들어가는 그 판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뭐 과거에 그랬습니다. 네. 김용철 대법원장, 김덕주 대법관, 대법원장 그 법관들이 그 연판장이든 사퇴 요청을 하면 나갔습니다. 근데 신영철 대법관이 그 현직 판사들을 사퇴 요청을 지키면서 어떻게 말하면 법관 내부에서 이 법원 조직 내 어떤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졌죠. 신영철. 네, 그때 이후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은 외부적인 대표임을 극도로 자제하거든요. 그 사람의 지금 송경근 부장, 그다음에 노영남 부장, 김도균 판사, 또 김주옥 부장, 김주옥 부장이 그 본질에 아주 직접적으로 통찰하는 것인데요. 정치 투쟁의 한가운데 섰느냐, 그 독선적이다, 오만하였다, 맞아요. 사법부가 당신의 개인 사조직이냐, 뭐 이런 식의 사퇴하라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나올 정도이면 다수의 침묵하는 판사들에게 대법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 26일 날 그 법관 회의에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까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헌법의 어떤 기본적인 총각에 나오는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 원리, 그다음에 국민 정치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책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이다. 법관의 독립을 부여한 것이 결국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 헌법적 이해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표자들은 각급 법원을 대표하잖아요. 대전지방법원에 단독 뭐 배석 부장들 3사람 대표해서 가는데 그 지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뭐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것들이 또 정치적인 행위로 비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그 당부를 떠나서 저는 뭐 상황과 관계없이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어야 한다. 정면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괜히 기록 안 본 사람이 얘기하면 어떡하냐. 오히려 뭐 재판에 뭐 정치와의 논쟁이 이런 게 아니고 딱 압니다. 이거는 절차와 결론에 있어서 위법 부당하고 헌법 법률 위반의 소지가 많으면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성찰하는 과정들과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사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인데 국민들은 이 정도 되면 지규현 판사는 이 법 그 재판에서 내란 재판에서 손 떼는 것이 맞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상식에 맞는 건데 지금 우리 법원이 그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아 법원도 개혁 대상이구나. 검찰 못지않게 법원도 그냥 두면 이 사람들 진짜 큰일 내겠네라는 생각들을 저작거리 민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 이유를 보면 그 판결 이유와 논고를 보면 그 대법관들의 인식 수준, 그 판단 근거 그리고 그 속내까지 다 읽혀지거든요. 네. 그래서 달리 말하면 그 국민들이 판사들 적어도 형사재판 등에서 있어서는 판사들의 전문성, 그다음에 세상의 상식과 네.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예. 이인이 조금 이 수준이 이제 앞선 단계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그 직접 민주적 요소이기도 한데요. 배심자의 확대 이런 부분들 또 네. 그 대법관의 증언 문제 예. 이걸 누굴 코트 패킹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것이 아니고 그건 정치적인 프레임인 것이고요. 이미 대법관들이 사건의 양들이 그 대법원 기록 전체는커녕 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요약해지는 검토 보고서하고 네. 의견서를 다 읽고 이해하고 합의하기도 벅찰 정도입니다. 네. 사건의 효율성과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도 대법관 증언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판결문 공개 그리고 대검 기자단 폐지 등 여러 가지 개혁적인 과제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좀 우려되는 것은 과거에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서 검찰 개혁을 저지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일부 어떤 아주 추상적인 법원에 대한 존중 네. 이런 쪽으로 해서 검찰 법원 개혁이 더디되거나 또 유보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그 대법관은 오석준 그리고 엄상필. 네,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예, 두 분입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